안녕하세요. 어쩌다 농부입니다. 자, 오늘 6월 1일이네요. 이제 마지막 줄 남았습니다. 오늘 비 예보가 되어 있지만, 일단 뭐 비가 오더라도 계속 좀 봉지를 씌워보려고 합니다. 안 그러면 맞출 수가 없어요, 날짜를요. 아니면 내일까지도 지금 계속 비가 온다고 그래가지고, 뭐 비를 계속 기다려줄 수는 없으니까, 이런 거는 찢어줘야겠네요. 쉬어버려가지고. 지금 아마 다른 농장들도, 봉지를 씌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계속 미룰 수는 없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헐크가 지금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제가 어제 저기까지 씌웠고요. 이제 봉지도 다 썼네요. 봉지도 다 썼습니다. 이 비가 와도 방제 없이 그냥 나머지는 가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제 얼마 안 남았고 방제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분량이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제를 하고 난 이후에 이제 뿌리는 거라 저기 봉지를 싸는 거라서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서 조금씩 오는 거라면 그냥 비를 좀 맞아가면서 봉지를 씌울 예정입니다. 이 봉지를 다 씌우고 나면 재검을 하는 일이 남아있죠. 올해는 조금 날씨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이 봉지 씌우는 기간에. 여기까지 아마 제가 씌웠나요? 이렇게. 제거해주고. 토양지 제거해주고. 제거할 거는 제거하면서 해야겠죠. 요거를 잘라줘야겠습니다. 어제 막 급하게 하느라고 이런 거 제거를 못했네요. 햇빛을 가리면 안 돼. 햇빛을 가리면 햇빛을 잘 봐야 광합성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저기도 빠졌네. 제가 안 씌운 것 같은데. 제가 여기까지 씌운 게 아니네요. 어머니가 씌우셨거나 아버지가 씌우셨나 보네. 다 빼먹었네. 여기 저쪽에 또 하나 빼먹었네. 놔두겠습니다. 하나 가지고 아주 잘 자라고 있어서.
문을 씌우기 불편하니까 떼버리겠습니다. 어쩐지 내가 여기까지 안 씌웠는데 이 밑에서부터 씌워야겠네. 여기서 또 씌워야겠네요. 여기도 위는 좀 씌웠네. 여기 열매가 아예 없네? 열매가 아예 없어. 여기는 수처리를 안 한 꽃가루를 사용한 곳입니다. 여기가 최악이죠, 최악. 여기 거의 수분이 안 됐죠. 도장지만 쭉쭉 자라나고 있네. 배가 거의 걸린 게 없어. 하나. 그죠? 이 모양이에요, 이 모양. 이렇게 잡아줘야겠네, 끈을. 이렇게까지 멀리 나오면 안 되고, 이쪽에서 나와야 되니까.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 자르겠습니다. 이쪽에서 왕 먹으라고. 세 개나 나올 필요는 없고, 한 개만. 한 개로만. 조금 많이 땡겼네.
야, 저 밑에 아주머니 5시에 나와가지고, 보이라. 좋은 게 아닌데 어쩔 수 없죠, 뭐. 막 5시에 나와서 썼어. 5시고 4시고 나와서 싸야지, 뭐지. 나 있잖아, 순돌이 지금 데리고 가는데. 비가 오니까, 저기 가는데, 예. 벌써 많이 살았어, 5시에 나와가지고. 어쩔 수 없어. 일반 농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인부 들여야 되니까, 그렇게 안 하면 안 올라오고 그러거든. 근데 물기가 축축하게 젖어 있는데 싸면은 좋지는 않지. 아무래도. 안 좋지만 어쩔 수가 없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특히 또 오늘은 또 비가 또 예보되어 있으니까 더 그러겠죠. 평상시에도 뭐 빨리 나오려고 하는데. 우리처럼 우리가 싸면은 우리가 조절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은 안 돼. 여기도 다 대부분 다 쌌네. 아, 위에는 근데 배가 하나도 없네. 아이고 참, 봉지가 남겠네. 봉지가 남겠어. 그러네. 여기 배가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아닌 줄 알았는데 여기는 완전히 초토화 돼 버렸네. 여기 뭐 한 100장도 안 걸리겠는데? 이 정도면? 배 찾기가 너무 힘드네. 비정규주인데도 이렇게 안 걸렸다고? 아휴. 여기다. 그래도 비정규주는 좀 걸리는데 배가 이렇게 안 걸렸나? 일식되면 안 돼. 여기 안 들어. 여기 하나 있다. 여기 냉이 잔뜩 입었네. 걸렸는데. 이거 하나 걸어줘요. 하나씩이라도 찾아서 걸어야지, 배를. 저기도 배 하나 있다. 보물찾기네요, 보물찾기. 야, 보물찾기야. 올라온 길 하나 더 있으면 좋은데. 희망은 사그라지래. 저쪽에 하나 또 있으니까 저기다 하나 더. 저쪽에 또 하나 걸리네. 덩지를 올라온 김에 제거해주고. 두 개 있다. 원난이지만 달아줘야 돼요. 원난이고 안난이고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배가 있으면은 달아야 돼요. 안 떨어지게 됐어야지.
봤지? 네, 봤어요. 보면서 올라오고 있어요. 저렇게 잘못되어 있네. 배가 없어요. 씻고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눈치고 찾아보기가. 이게 그렇게. 이거를 잘라버렸어. 왜 잘랐지? 안녕하세요. 어쩌다 남농부입니다. 자, 오늘은 23년 6월 1일입니다. 자, 인공수분한지 오늘 60일째 됐고요. 오늘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6월 1일, 5월 30일 이렇게 하면은 될 것 같아요. 31일로 해야 되겠군요. 31일로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비가 왔을 때, 또 조금씩 싼 게 있는데, 일단 빼고, 날짜로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해서 11일로 그냥 잡았습니다. 오늘도 오전에만 잠깐 한 3시간 정도 봉지 씌운 게 전부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총 11일 걸린 걸로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29일, 30일 날도 조금씩 씌우긴 했는데, 그건 그냥, 제외하고, 그래서 저희가, 3일 거, 착색 이중지, S-15, 요 모델을, 7상자, 쌌고요. 아니죠, 9상자, 처음 7상자 구매해오고, 그 다음에 2상자 더 구매해서 9상자, 이제 모자라서, 3일 걸 사려고 했지만 3일 게 없어서 이제 대성 착색 이중지 여기 이제 내용이 있죠. 대성 착색 이중지로 이제 한 상자. 요거는 DS204Y 이건 병아리색 착색 병아리색인데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작년에 쓰던 거 서민 착색 이중지가 한 1152장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충 계산해 보니까 저희가 다 씌우게 되면 23,152장인데 지금 씌운 게 22,952장 정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남은 게 한 200장 정도 남았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 합치면은 요게 숫자가 안 돼요. 근데 왜냐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수치를 했지만 누적된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확한 건 아니고 대략적으로
A열, 뭐 B열 몇 장 정도 씌웠다. 요거 이제 알아볼 수 있게 하려고 저희 나름대로. 그리고 이제 또 이후에는 이제 비가 그치고 나면은 제가 이제 뒷배 보러 다닐 거예요. 소위 말하는 쌀배라고 하죠. 예. 쌀배 중에서 이제 씌워야 될 곳이 있으면 씌우고, 배가 조금 많이 걸거지다 싶으면 잘라내서 그쪽 배로는 이제 잘라낸 거는 이제 더 이상 그 배로는 영양분이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르는 거고, 이제 씌우는 거는 그 배를 생산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씌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총 이제 뒷배까지 다 생각하면 한 23,000장에서 23,500장 사이 봉지를 씌우게 될 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는 정상과도 있지만 비정상과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냉해가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온피를 입었기 때문에 과일 자체가 수정이 됐지만 못난이나 비정형과죠. 그러니까 못난이과가 꽤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안 달 수가 없는 게 그걸 달아놔야 이제 수세 조절이 되거든요. 어느 정도 닫다 버리면 이제 양분을 주체를 못하기 때문에 배 나무가 이제 잎사귀가 많다 보니까 광합성으로 해서 탄성을 많이 만들 거고, 만들게 되면 이거 다 소모를 해야 되는데 소모를 못하게 되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배가 못난이든 아니든 뭐 쭉쟁이든 뭐든 간에 상관없이 저온 피해를 입은 쪽에는 배를 최대한 떨어뜨리지 않고 싸기 어려운 곳까지도 다 웬만하면 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이후에 뒷배 보러 다닐 때 좀 더 그런 부분에 더 신중하게 좀 더 쌀 예정이고요. 그래서 지금 6월 달 걸로 아직 바꾸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5월 달 제 이제 쭉 이제 일정 지금 작성해 놓은 게 쫙 있습니다. 한번 고추랑 같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여기가 조금 약간 어두워요. 지금 어두워서 빛이 제대로 안 들어가가지고 조금 보기가 불편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양해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여기 이제 아무래도 빛이 좀 약하면은 제대로 요거를 조금 화면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가 이제 6월 1일이 될 거예요. 6월 1일. 여기 6월 1일. 6월 1일이고, 이제 K 완료. 그래서 저희가 만개가 4월 2일부터 봉지를 시작했고, 적과는 4월 15일부터 해서 이제 쭉 지베린까지 다 바르고, 그 다음에 봉지 씌워서 시작한 게 20일부터 해가지고, 이제 오늘에서야 대장정의 마무리를 일단은,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럼 나가서 한번 저희 과수원 한번 돌아볼게요. 오늘 좀 비가 오긴 하는데, 지금 잠깐 소강 상태여가지고, 한번 가서 보도록 할게요. 네, 가수원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뭐 다 돌아볼 수는 없고, 이렇게 저 A열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쭉 해서 저 밑으로 해서 돌아가지고, K열 쪽으로 해서 빠져나오면서 이렇게 나오면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가 제일 먼저 씌웠죠. 5월 20일부터 저희가 봉지를 씌우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대부분은 이제 아래쪽에다가 배를 많이 달아뒀습니다. 위쪽에다가는 지금 많이 달아두진 않았어요. 아래쪽에다가 집중적으로 달아놨고요. 그리고 이제 이 위쪽에다가 나중에는 언제 달 거냐면, 여기 요 파이프에 이게 나무가 딱 안착을 하면, 그때는 요 기부, 결과지의 기부부터 그 다음에 여기 요 파이프 잡는 부분까지는 배를 다 달 거예요. 이렇게 안 흔들리겠죠. 예, 나무가 여기 붙어 있으니까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파이프에. 그래서 이 파이프를 설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죠. 이렇게 지금 붙어 있죠. 이렇게 여기 다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쫙 다 달아도 됩니다. 근데 여기는 나무에 별로 안 열렸네요. 배가 안 열려서 이거는 어쩔 수 없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배를 달게 되겠습니다. 위쪽에다가 안 다는 이유는 나무가 흔들리겠죠? 흔들리면 떨어지겠죠? 그럼 가능하면 기부 쪽에 붙어 있어야지 덜 흔들리겠죠? 이쪽으로 올라갈수록 더 많이 흔들리고, 이쪽으로 내려올수록 덜 흔들릴 거니까. 근데 이제 파이프에 잡아주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까지는 충분히 달아도 되죠. 근데 저희는 간격을 주진 않아요. 특별하게 뭐 30cm를 띄어서 뭐 20cm를 띄어서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좋은 배에 답니다. 그 대신 가급적이라면 배가 이제 컸을 때 서로 이제 붙지 않게 두 개가 같이 붙어서 하나를 떼어내야 될 때 방해가 돼서 같이 떼어내지 않아도 될 정도의 거리만 유지하려고 합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그게 좀 어렵죠. 사실은 저온 피해를 입다 보니까 배가 이제 아래쪽에 다 달린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또 이제 뭐 골고루 잘 달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는 이제 위쪽에다가도 좀 많이 달아놓고, 어떠한 경우에는 좀 아래쪽에다가 좀 달아놓고, 기본에 충실하게 이제 그렇게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좀 비정상적으로 과가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도장지는 여기 있죠. 도장지는 띄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배로 양분이 가니까 가급적이면 이제 도장지는 다 떼어내 줄 거고요. 잠깐만요. 카메라 괜찮네요. 지금 비가 조금씩 내려서 카메라에 물이 묻었나 봤습니다. 물기가 묻어 있으면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 조금 걸리적거리시니까,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비용구주의 경우는 충분히 배를 달아줍니다. 왜냐면 비용구주는 저희가 데려갈 게 아니에요. 얘는 이제 비용구주에다가 제가 밑에다가 추앙이나 신화를 고정하거나 깎기접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받을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동안에 벌어먹는 용입니다. 2번 주지를 제가 지금 만들고 있죠. 2번 주지를 만드는 동안에 벌어먹을 용. 그래서 최대한 배를 달아주되, 그 대신 이제 꽂는 분야는 어느 정도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꽂는이 완전히 사그라들지만 않게 해서, 이제 나중에 저희가 이제 배 안 크는 배들은 꼬다봤다기를 통해서 요 이제 적정량을 맞춰주는 거죠. 개수를. 물론 이제 주지, 그러니까 비영구주 만드는 요 나무도 그렇게 하긴 하는데, 보통은 요거의 경우는 이제 만들어줘야 되는 결과지기 때문에 이제 쭉쭉 뻗어나갈 수 있게, 저 끝이 쭉쭉 저렇게 뻗어나갈 수 있게 해줘야 빨리 얘를 키워서 여기다가 뭐 15개, 20개를 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하면은 조금 적게 달아주는 편이죠. 뭐 이제 제가 뭐 말씀을 드렸지만, 뭐 예를 들면 1년 차는 어차피 배를 못 다니까 걔는 안 되고, 2년 차는 이제 예를 들면 2개, 뭐 3년 차는 뭐 3개, 4년 차부터는 이제 그 꽂는 분화 상황을 봐가면서 이제 그 개수를 정하는 형태로, 그리고 5년 차, 6년 차 이상은 이제 꽂는 분화만 잘 돼 있고 꽂는 개수가 많이 있다면, 충분히 있다면 15개, 20개 달아도 되겠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 계산하는 방법이 있죠. 꽂는 저희 배 하나 키우는데 꽂눈이 몇 개가 필요하다, 잎사귀가 몇 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는군요. 잎사귀가 30장이 필요하다 기준을, 아니면 50장이 필요하다, 이런 기준을 잡고서 그 기준에 맞게 꽂는 개수를 계산해 가지고 이제 하면 되겠죠. 그래서 모든 나무를 다 계산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다 계산할 수는 없고, 대략적으로 몇 년 차, 5, 6년 차 됐는데 이 정도다, 그러면은 꽂는 계산해 보니까 몇 개더라, 그럼 이 정도면은 내가 몇 개의 배를 달아줘야겠구나 라는 그런 감을 갖고 거기에서 한 10% 정도, 그래서 15% 정도 더 달아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최대 20%까지 더 달아줘요. 예를 들면 5개를 단다, 그러면 이제 6개나 6개 정도나, 아니면 7개까지도 2개나 1개, 2개 정도 더 달아줘요. 그러면 20%가 넘네요. 그럼요, 이제 그렇게 더 달아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한 달 정도, 저희 수확하기 한 달 전쯤 이제 계산해가지고 그 전에 이제 꼬다봤다기를 이용해서 뭐 배가 안 크는 배가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제 그때까지 못 클 만한 배들은 거기서 이제 따 내리는 거죠. 몇 프로 정도 따 내려서 그거 이제 키워가지고 추석 때 모두 다 출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량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많이 달렸습니다. 배. 자, 보시면, 자, 보세요. 쭉 보시면 배가 딱 봐도 많이 달렸어요. 결과지에 따라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막 20개, 30개까지 단 것도 있어요. 30개 가까이 단 것도 있고, 물론 이제 원래대로 뭐 10개, 뭐 내외로 단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쭉 한번 보시면, 여기가 이제 H하고 I열 사이입니다. 여기 오른쪽이, 여기가 H열, 여기가 I열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으실 거예요, 배가. 근데 뭐 지금 이 정도 달았는데도 한 2만 장 가까이, 2만
3,000장까지 3,500장 정도 지금 달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여기 이렇게 저희도 뭐 핀을 이렇게 입었습니다. 이쪽이 이제 이쪽 아래쪽으로 좀 내려가면 저쪽이 너무 지르니까 조금 더 가서 내려갈게요. 주지의 끝은 최대한 높게 키워줘야 됩니다. 이것도 지금 보시면 상당히 길죠. 네, 이렇게. 근데 배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1개밖에 안 걸렸습니다. 12개? 6, 8, 12개 걸렸네요. 12개. 네.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지금 뭐 잎사귀도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니고, 예. 근데 좀 적당히 전 건 것 같아요. 한 이 정도 됐을 때 지금 올해까지는 한 10개에서 한 13개 정도가 적당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꽃눈 분화가 올해 2배수가 되기 때문에, 지금 갖고 있는 꽃눈이 2배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런 것들은 거의 한 뭐 15개, 20개 사이 충분히 달 수 있지 않을까.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면. 또 올해처럼 좋은 피해가 생긴다면 어쩔 수 이제 또 문제가 생기겠지만, 그런 것만 아니라면, 예. 그리고 조금 이제 많이 달아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면, 저희가 일단은 보시면 뭐 이제 이런 나무도 그렇고 이제 뭐 다 어떤 나무나 마찬가지예요. 배가 걸린 나무가 있고 안 걸린 나무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저희는 지금 결과지를 또 키우는 뭐 1년생, 2년생 결과지 키우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배가 안 걸려 있거나 조금 걸려 있고 이런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제 1년생 같은 경우는 배가 아예 없고, 그리고 제가 올해는 이 주지 끝을 굉장히 많이 올려놨어요. 지금 보시면 저렇게 거의 2m에서 3m 사이까지 대부분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왜냐면 쭉쭉 힘을 올리라고, 위로 쭉쭉 뻗어 올리라고, 아래에 있는 거를 양분을 빨아서 위로 쭉쭉 올리라고 그렇게 이제 잡아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도 잎사귀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지 자체의 잎사귀가 좀 적지만 다른 곳의 잎사귀들이 같이 협동심을 발휘해서 이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광합성 작용을 해주기 때문에 그거를 좀 믿어보고 조금 더 달아봤어요, 올해. 그래서 꽃눈이 결과지에 사그라질 정도만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 배나무가 보대 끼지 않을 정도로 라고 한다면, 그 정도 배를 달아주는 데는 크게 문제 없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렇게 그전에는 이제 그렇게 안 했어요. 그전에는 그냥 1년생 결과지 배 안 달고, 2년생 결과지 배 안 달고, 3년생 결과지 한 개 정도 달고, 저는 좀 되게 보수적으로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도 더 보수적으로 했어요. 뭐 1년생은 못 달지만 2년생은 2개, 3년생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저 자체는 처음에 할 때는, 처음에 초기에 지금 이제 이게 6년차 이제 결과지가 제일 큰 건 되지만, 처음에 이제 이게 1년차, 2년차였을 때 그 아이들이, 그때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굳이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다. 너무 보수적으로 한 거 아닌가. 그래서 약간씩 달아주면서 옆에 양쪽에 이제 어떤 그 나무의 상태라든지 아니면 그 힘,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도장지도 잘 올라오고, 주지 쪽에 또 도장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하고 같이 합심해서 하면 한두 개 정도씩 더 달아줘도 크게 문제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근데 그거를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확인을 하기 위해서 올해 이렇게 배를 좀 많이 달았다, 이렇게.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촬영이 잠깐 멈춰졌습니다. 계속해서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거는 이제 그 기존에 다주지였을 때 있었던 나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꽃눈이 굉장히 많고, 나무 굵기도 굉장히 상당히 두꺼워요. 쭉쭉 뻗어 나가 있죠. 이렇게 쭉 여기까지. 그래서 배를 최대한 많이 달았습니다. 최대한. 왜냐면 얘는 이제 가져갈 게 아니에요. 얘네들은 벌어먹고, 뭐 어떤 애를 가져가느냐, 여기에서 나오는 요 결과지들을 지금 키우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 1년 이렇게 받고 있고요. 요거 이제 잡아서 지금 넘기고 있습니다. 하나씩. 그래서 이제 얘가 이쪽으로 이제 누워지게 되면 얘네들을 이제 잘라나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위에가 얼마나 자랄지 모르겠지만, 많이 자라준다면 내년에라도 얘는 하나씩 나가야 됩니다. 아깝습니다. 이런 거 잘라주기 진짜 아깝죠. 제가 굉장히 그 과총 여부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생각보다는. 근데 내년에도 여기다가는 여기 지금 걸려있는 게 몇 개냐 한번 세볼까요? 지금 3개,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이쪽 면만 지금 21개 걸려 있어요. 그리고 여기 중간에 좀 분화가 됐는데,
여기서 한번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이쪽이 아니네요. 여기서도 또 지금 분화됐네요. 여기서 봐야겠네. 이쪽에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기도 또 분화가 됐네. 지금. 여기서 이렇게 분화가 됐군요. 여기서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개. 이쪽에 지금 13개거든요. 이렇게만. 요쪽 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해서 요쪽 면이죠. 요쪽 면. 여기까지 다 셌으니까, 요 밑에까지. 그리고 여기 분화된 데 빼고 요 결과지만 해가지고 지금 31개 정도, 32개 정도 지금 걸려 있어요. 그리고 또 옆에 또 결과지가 또 있죠. 여기 또 있고요. 여기 또 있고 지금. 이렇게 또 달려 있어요. 여기 10개씩 막 이렇게. 여기도 또 지금 이렇게, 또 달려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만 아마 지금 제가 봤을 때는 5, 60개 정도 달려 있을 겁니다. 물론 이게 다 크지는 않겠지만 대부분 큰 것만 제가 달아놨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그래요. 얘도 지금 저 끝까지 지금 갔죠. 저기까지. 자 보십시오. 이거 한번 보여드렸는데, 자 이렇게 해서 쭉 요거는 이제 하나예요. 여기에서 나온 다주지었을 때 나온 요거 하나거든요. 여기 지금 달린 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일곱, 여덟, 스물. 요쪽 면만 지금 20개. 그리고 또 요쪽 면에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일곱, 여덟, 열아홉, 스물. 지금 여기만 이 결과지 하나에만 거의 40개 정도 지금 배가 달려 있습니다. 다 크지는 않습니다. 다 크지는 않고요. 좀 달아놨고, 나중에 이제 제가 추석 전에, 한 달 전에 아까 말씀드린 꼬다마 따기 할 때 그때 배를 보고, 추석 안에 못 들어오는 애들, 그러니까 이제 미숙아들이겠죠. 미숙아들은 이제 제거를 합니다. 그래야 나머지 아이들이 클 아이들이 커서 추석 때 출하가 되기 때문이죠. 근데 몇 개가 살아남을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가져갈 수도 있지만 지금 요거 하나가 지금 주지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나가줘야 됩니다. 결국 여기 얘하고 양쪽에서 이렇게 요 두 개가 이제 잘 되고, 요 중간에 지금 제가 하나 받아놓고 있거든요. 저기 하나가 이제 요거 대신 대체할 아이예요. 이렇게 가운데 하나 올게. 그러면 이제 얘는 나가고 양쪽으로 벌어 먹고 이제 다른 애들로 벌어 먹으면서 얘는 이제 나가줘야지 되는 거죠. 아깝습니다. 이렇게 자 크게 해놓은 거.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나가줘야 이제 양분도 더 많이 가죠. 여기 이거 지금 요거 하나에 지금 이 큰 지금 이 두께의 나무가 이 부주지가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지금 양분을 소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물론 여기서 한 5, 60개 이 한 결과지에 5, 60개 달 수 있다 그러면은 살려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굳이 그 살려놓을 필요 없이 그냥 자르고 2번 주지로 가서 나머지 결과지들의 영양분이 충분히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이득일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많이 좀 달렸고요. 꽃눈을 많이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온도 체크 이제 하면서 제가 한번 볼게요. 33.2도, 16.1도예요. 제열이고요. 여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제까지만 해서 여기 이제 다 크기를 쟀는데, 이제 봉지를 다 씌워버렸기 때문에 이제 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가 그치고 나면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봉지를 몇 개 표시를 해서 그 아이들만 날짜를 적어가지고 그때부터 또 그 아이들만 이제 뭐 일주일에 한 번이나 뭐 열흘에 한 번 아니면 뭐 2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해서 배 크기를 측정을 해서 이제 영상으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배가 얼마 정도 기간이 됐을 때 몇 cm 정도 됐는지, 그럼 이제 여러분들 배와 저희 배 비교해 볼 수 있겠죠. 비교라는 거는 나쁜 게 아닙니다. 절대.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예를 들면 배를 달았는데 배를 저렇게 지금 며칠 됐는데 우리 배보다 왜 클까? 왜 저 사람 배가 더 클까? 왜 내 배는 더 작지? 이런 부분부터 내 발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 새끼 욕을 하면 안 되니까. 저 사람 뭐 자랑하려고 뭐 저렇게 하고 있다고. 제가 자랑을 해서 뭐 합니까? 솔직히. 그리고 제가 뭐 자랑한다고 저한테 돈 주시는 분 계신가요? 이건 자랑이 아니고, 저는 이렇게 농사를 짓고 이렇게 하니까 배가 이렇게
크더라. 내 배가 지금 이 정도 사이즈가 나옵니다. 를 정보 공유를 해드리는 거예요. 정보 공유를. 예. 이게 정보 공유인지, 이게 자랑질인지, 그거 판단을 잘 못하시면 안 되겠죠. 예. 물론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당연히. 그거는 뭐 사람마다 다 이제 예, 그런 생각이랑 이런 게 다 가치관 이런 게 다 틀리기 때문에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지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게요. 근데 우리 모두 농사를 지으면서 저도 이제 농업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농업을 하고 계시고 그러면은 같이 잘 벌어먹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제가 뭐 이렇게 꼭 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그냥 간접적으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죠. 제가 여기다가 뭐 비료, 퇴비 이런 거 주면서 몰래 막 주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안 줬습니다. 그래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막말로다가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그냥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여기도 여기 막 땅이 막 이러잖아요. 여기도 어떻게 좀 이번에 좀 풀을 좀 어떻게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가지고 이쪽이 좀 풀이 우거지게 좀 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어떻게 될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당체.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이제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자랑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재배를 하니까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 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 방법에서 약간 이런 거를 좀 어찌다 나중부처럼 이렇게 좀 조금 더 가미를 하면 수확량이 좀 더 늘겠는데 그러면 여러분 좋으신 거죠. 여러분들 수확량 는다고 해서 저한테 뭐 떡 하나 주십니까?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상관이. 예? 상관이 없는 거죠. 예.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 일단 한번 올라가 볼게요. 위에서 이제 올라가서 한번 저희 배를 봉지를 일단은 1차 다 씌웠으니까 어느 정도 배 봉지가 보이는지. 사실 위에서 배가 봉지가 많이 보이면 안 돼요. 예. 제가 뭐 이런 말씀을 안 드렸지만 위에서 배가 봉지가 많이 보이면 안 됩니다. 배 봉지는 그 나무 잎사귀 아래, 화청엽 아래에 많이 달려야지 위에서 많이 보이면 안 돼요. 아직은 제 유인이 완벽하게 다 내려와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어서 조금 어수선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1년, 2년, 3년 정도 더 지나고 나면 이제 자리를 잡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래로 더 내려가게 될 거고 그러면은 이제 바닥이 쫙 깔려서 결과지가 이제 그런 부분들로 이제 잘 보여지지 않을까. 자, 봉지 많아 보이진 않아요. 그죠? 조금 봉지가 보이기는 하는데 저 뒤쪽에도 다 과수원입니다. 저 뒤쪽에도 저 뒤에 저쪽 뒤쪽 저 언덕에 있는 것까지 다 과수원이에요. 배과수원입니다. 저희 주변이 다 배과수원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물론 이제 아닌 것도 있지만 이렇게 한번 쭉 한번 보시죠. 저희 이제 매실이랑 뭐 이런 게 있어서 조금 가리긴 하는데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봉지가 좀 많이 보이는 것도 있고요. 네. 그래서 내려가서 이제 계속해서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저희 복숭아입니다. 와, 복숭아 엄청 컸어요. 자, 보세요. 복숭아. 이렇게 컸네요, 복숭아. 복숭아가, 4그루 딱 있습니다, 4그루. 4그루 있는데, 적과만 어머님께서 좀 해주시고, 뭐, 가지치기 좀 해주시고, 이렇게 하셔서, 전 여기 신경 안 씁니다. 전 여기는 제가 관리하는 건 아니고요. 복숭아, 보이죠? 근데 이 복숭아가 사실 맛이 없는 복숭아라서. 다시 과수원으로 내려왔습니다. 자, 예. 한번 밑에도 한번 보시죠. 예. 비가 좀 많이 왔는데
호밀이 좀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저쪽 위쪽에는 호밀이 좀 올라오는데 여기는 그래도 호밀이 많이 못 올라오네요. 예. 그래서 조금 삐쭉삐쭉 올라오는 것들이 좀 있어요. 나는 뭐 지금 이 상태만 돼도 특별하게 뭐 예초 작업을 해줘야 될 이유는 없어 보이죠. 예. 뭐 다니기에 전혀 보세요. 예. 제가 좀 장화를 신긴 했는데 다니기에 문제는 없어요. 예.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제가 밟고 지나와서 이게 길이 생겼지만 요거는 다시 또 풀들이 다 가려줍니다. 예. 그리고 올해 보니까 이게 풀이 조금 잔풀이 바닥에 잔풀이 좀 많다 보니까 SS기 다닌 것도 다 금방 하루 이틀만 지나면 다 금방 메꿔버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아주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예. 풀 관리 이 정도 해주면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여기도 보시면 이제 아래쪽에 배가 쭉 달렸죠. 여기 좀 많이 달렸습니다. 그죠? 지금 보면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4개 달렸는데 14개 달릴 건 아니에요. 잎사귀가 없죠. 많이. 예. 이렇게 저희도 서리랑 냉해를 2년 연속으로 흑성병이랑 그런 걸 이제 입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회복을 못하고 이렇게 이제서야 이제 올해 내년에 이렇게 조금 이제 회복 기미를 보이는 꽃눈이 좀 많이 부족해요. 조금 한 2, 3년 정도 이제 꽃눈이 어느 정도 이제 좀 정상 궤도로 돌아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 서리하고 뭐 이게 저온 피해 이런 뭐 흑성병 이런 걸로 인해서 배가 안 달린다? 그거는 굉장한 타격입니다. 이번에 보험조사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온 피해가 있는지 제가 기억은 못 하겠는데 만약에 저온 피해가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보상을 충분히 해줘야 됩니다. 이 저온 피해는요 봉지 달린 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죠? 저온이라는 게 지금 제가 이제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제 생각이에요. 네, 제 생각인데 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저온은. 그러니까 설이나 냉해는 맞아서 죽어버리면 배가 안 달리는 게 맞아요. 근데 저온은요 인공수분 시기에 저온이다 그러면 온도가 일정 18도 미만으로 떨어져서 수분이 잘 안 돼요. 인공수분이 되더라도 비정형과가 많이 생산이 됩니다. 비정형과 그러니까 못난이 배들, 쭉쟁이 배들 이런 것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들 농장에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배를 따시면 안 돼요. 그거 달아야 됩니다. 그럼 달면은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안 해줄 것 같다.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보험회사에서는요, 봉지 까볼 생각 안 하죠. 그냥 몇 개 달렸는지만 보고 평균만 계산해서 그냥 올려버려요. 작년에 우리 보험 가입액이 몇 개. 그래서 몇 개 달렸어. 여기 작년만큼 달렸는데, 작년보다 더 많이 달렸는데, 여기 서류 피해 아닌데, 냉이 없는데, 뭐 피해 안 입었는데, 이렇게 얘기할 공산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저온 피해는 보험에서 빼야 돼요. 그럼 그죠? 저온 피해 제가 생각했을 때 올해 느껴보니까 저온 피해라는 게 이런 거더라고요. 일단 수분 시기에 수분이 완전히 안 되게 하면 좋은데 완전히 안 되게 하는 게 아니고 수분이 되기는 돼. 꽃가루가 좀 들어가고 아니면 약간 이렇게 좀 수정할 때 좀 수정을 좀 빨리 했다거나 아니면 조금 뭐 늦게 했다거나 그 시기가 좀 맞아가지고 이제 온도가 맞아서 이제 수분이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도 많고 되더라도 되긴 되더라도 못난이 배들 이런 것들이 생산이 많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저 아래쪽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 K열 저쪽에는 그런 배가 많아요. 그런 배들이. 근데 우리가 안 씌울 수 없어요. 왜? 안 씌우면 어떻게 됩니까? 안 씌우면은 수세가 조절이 안 되니까. 도전지가 다 터져버리고. 그래서 아래쪽에를 한번 안 보여드렸죠. 제가 여기가 조금 길지만 가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없어요. 이게 지금 풀이 없으니까 굉장히 길어요. 여기는. 그걸 딱딱하고.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가 이쪽 열이 지금 이 끝에가 더 굉장히 심한데 한번 보실래요? 이쪽 뒤에서 볼까요? 자, 보세요. 이게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네요. 역광이어가지고. 배가 한두 개. 이 나무에 지금 배가, 자, 보시죠. 2개 걸렸죠? 3개, 4개, 5개. 6개 걸렸어요. 이쪽 면에. 자, 보십시오. 배 없죠?
여기는 도장지 분명히 터집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주지 쪽에 난 도장지는 가능하면 건들면 안 돼요. 이쪽에도 터져요. 건들면 이쪽에 터진다는 거죠. 그래서 도장지 가능하면 만지면 안 됩니다. 주지 쪽에 붙은 거는. 결과지 쪽에 붙은 건 다 떼어줘야 돼요. 그건 똑같아요. 결과지 쪽에는 무조건 다 떼어줍니다. 예. 자, 보세요. 여기도. 이것도 지금 비정구주거든요? 아까 전에 그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얘도. 근데 달린 게 몇 개 안 돼. 예, 보십시오. 자, 이쪽에도. 2개 달렸네요. 이쪽 면에 2개 달렸어요. 배가. 보시면. 여기도. 자. 보시면. 아까 전하고 완전히 많이 차이 나죠. 지금 거의 없잖아요. 여기 하나 달리고, 여기 4개 달리고, 여기 2개, 3개, 4개 달리고, 여기는 없고, 저 밑에도 없고, 하나 달리고,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 이런 식으로 달린 것도 있잖아요. 저거 봉지 까보면 아시는데, 나중에 이제 봉지를 한번 까볼 텐데, 못난이 배들, 예, 비정형과 일따위가 안 되는 배들, 그런 배들 울며 겨자 먹기로 걸어 놓은 거예요. 안 걸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걸어 놔야 돼요. 예. 안 걸어 놓으면 내년에 꽂는 분화가 제대로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도전지가 막 터지고, 자, 보십시오. 저보다 아마 더 심하실 거예요. 저희가 심한 건 아니에요. 이 정도면 달린 건, 여기는 좀 심하죠. 여기 심한데, 저 위쪽은 좀 나은데, 이쪽으로 갈수록 조금 나아져요. 조금. 네, 보십시오. 좀 달렸죠. 이런데 보시면. 네, 달렸습니다. 그래서 좀 달린데 좀 엉망 달아줬어요. 달린데. 이런데 좀 많이 달아줬죠. 자, 보시면. 많이 달아줬습니다. 다른데 안 달렸으니까 양분을 이쪽에서 뺏어 오라고. 네. 그래야 저쪽에 도전지가 많이 안 터지니까. 자. 그래서 저온 피해라는 게, 이게 뭐 봉지가 달렸다고 저온 피해를 안 주겠다? 피해 인정 못 하겠다? 그거는 보험회사가 잘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제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보험회사에서 왔을 때 그냥 아버지께서 대응을 하셨어요. 뭐 특별하게 대응할 것도 없었죠, 사실은. 근데 저희는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가 그냥 가입하는 겁니다. 그냥. 네, 그냥 가입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왜 틀어졌네요. 이거 이렇게 틀어주면 안 돼. 저거. 다시 잡아줄게요. 들어가서. 이거 사다리 놓고 저거 올라가서 저거를 어떻게 하나? 놓을 데가 없는데. 이렇게 유인이 되어 있으면 안 되거든요. 미끄러지지 않게. 제가 이걸 한번 묶어 놨는데, 또 이렇게 틀어졌네요. 이렇게 잡아놔야 될 것 같아요. 좀 잡아놨습니다. 다시. 이렇게 아까 전에 저쪽으로 갔던 걸 좀 이렇게 잡아놨어요. 저기 막 이게 트위스터 치고 있어요. 저 끝에가 지금. 네. 이거는 좀 힘들겠네. 그래서 그런 이제 부분들 뭐 작년에 이제 뭐 재작년에 그때는 이제 참 보험 관련돼서 말씀드리죠. 저희는 보험을 어차피 뭐 보험에 크게 의미 없어요. 크게 진짜로 배가 다 떨어졌다. 그래봐야 저희가 보험 혜택 받는 건 1,000만 원입니다. 최고가. 근데 거기서도 아마 20%를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20% 떼고 1,000만 원인지 아닌지까지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 최대 보험금이 1,000만 원 돼 있더라고요. 1,000만 원. 1,000평에서 망했어 올해 농사가. 1,000만 원 받아갖고 뭘 할 수 있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약값 포도시 들어가고 인건비 들어가면 끝이에요. 인건비는 충당이 될까 모릅니다. 예. 저희는 가족들끼리 하지만 어쨌든 그것도 인건비는 인건비죠. 계산을 안 할 뿐이지. 그러면 그냥 먹고 살 돈도 못 번다는 얘기입니다. 보험 가지고는. 돈을 벌려고 보험을 가입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보험이라는 걸 드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보험을 가입을 해서 농사를 지다가
자연재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면 자연재해를 입어서 이제 농사를 포기했습니다. 올해 망했습니다. 최소한 예를 들면 여기서 1000평에서 뭐 2천만 원을 벌었다. 뭐 3천만 원을 매출을 냈다. 그러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거기 한 80% 정도는 제가 보험 혜택을 받아야, 그래야 저도 이제 약을 치고 뭐 이렇게 그동안 인건비 들어갔던 거 빼고 1년 또 먹고 살 거 아닙니까? 1년을 다 먹고 살지 못하더라도 조금 먹고 사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1000만 원 받아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사실 보험은 크게 아직까지는 의미가 없고, 그래서 그냥 이제 부모님께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직접 이제 이렇게 오면은 이야기하고, 차가 수량 같은 거 할 때도 이제 와서 그냥 아버지께서 보시고 만나시고 이제 하셨는데, 올해부터는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도 다 관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어떤 식으로 차가량 주소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고 하는지, 그런 것도 한번 오시는 보험 조사원 분들 양해를 구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촬영도 해보고, 그리고 또 이외에 보험 조사가 나왔을 때 또 어떤 식으로 해서 보험 조사 하는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오픈을 좀 한번 해드릴게요. 예. 이게 조금 이건 뭐 다른 얘기긴 한데, 이 농업 관련돼 가지고는 굉장히 이게 폐쇄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 폐쇄적이라는 게 아마 아실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봉지 이거 씌우잖아요. 봉지 씌워요? 그러면 제가 이제 밴드가 있어서 거기다가 이제 물어봤어요. 혹시 봉지 뭐 얼마씩 대략 얼마 정도씩 씌우십니까? 물론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지역에 따라서 또 많이 받는 데도 있고 또 조금 받는 데도 있고, 그렇죠. 그거는 자유 경쟁 사회에서 당연한 겁니다. 예. 그죠? 그리고 시기에 따라서 먼저 씌우는 사람은 가격을 좀 낮게, 왜냐면 그때는 봉지 씌우는 사람이 없으니까. 뒤로 갈수록 경쟁률이 치열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경쟁률이 치열해진다는 건 수요와 공급이죠. 수요와 공급.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으면 물건값은 올라가고, 수요가 적고 공급량이 많아지면 물건값은 떨어진다. 아주 자연스러운 원리예요, 원리. 예? 그렇잖아요. 자유 경쟁 사회에서 맞는지 모르겠지만 자유 경쟁이라는 게. 근데 그거 이제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을 안 해. 자기 지역, 나 어느 지역인데 우리 얼마 정도 받고 있습니다. 왜 말을 못 해요, 왜? 예? 말을 하면은 뭐가 안 됩니까? 뭐 큰일 납니까? 예? 비밀입니까? 예?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시점에서는 그 가격이 맞잖아요. 그럼 얘기할 수 있죠. 왜 얘기 못 해요? 응? 아마 이 부분 때문인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알아보니까 나주는 얼마라더라. 근데 우리 왜 이렇게 비싸냐? 우리도 가격 좀 내려달라. 이런 얘기 할까봐 그러는 거예요. 자유 경쟁 사회예요. 어차피 수요가 많아지면 공급량이 떨어지면 가격 올릴 거 아닌가요? 쉽게 말씀을 드려보면 봉지 쌀 사람은 별로 없어. 근데 그러니까 쌀 농가가 많아. 봉지를 씌우려고 서로 막 봉지 씌우고 싶다고 막 난리야. 그럼 어떻게 돼요? 봉지 씌우는 사람은 적고 봉지 씌우려고 하는 사람은 많고, 그러면 가격 올리잖아요. 안 올립니까? 올리는 게 당연하죠. 어느 정도 시장적인 관점에서 적당히. 예. 그래서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80원이었죠. 작년에는 70원에서 80원 그 정도였어요, 선이. 좀 싸게 하신 분은 70원, 조금 이제 뒤에 경쟁이 좀 치열해져서 80원. 그것도 못 구했죠. 그것도 못 구했어요. 더 주고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아마. 내가 5원 더 줄 테니까 나한테 오라. 그런 짓은 하면 안 돼요. 그런 짓은. 계약을 했으면 계약한 농가랑 해야지. 예? 하고 다음 농가와 계약할 때는 올려봤던지. 근데 아마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좀 안 좋은 행동들이. 안 좋은 행동을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올해부터는 뭐 나라에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인부에 한해서는 뭐 일당을 11만원으로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또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그런 게 너무 좀 폐쇄적이다. 아니, 농업이 뭐 그렇게 폐쇄적으로 합니까?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독식하는 것도 아닌데. 예. 어차피 자유 경쟁이고, 자유 경쟁 속에서 서로 경쟁해서 일감 따내는 건데, 맞잖아요. 나만 독식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면 뭐 품질이 좋던가. 우리 내가 데리고 있는 그 어떤 인부들은 적과를 굉장히 잘한다 라던가, 봉지를 굉장히 책임감 있게 싼다거나, 이런 걸로 승부를 봐서 금액을 올리든지 해야지. 다른 사람들한테 시시거리고 말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금액 조절한다,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안 되죠. 우리도 보면은 다 오픈되어 있잖아요, 배 가격. 여러분들 배 가격 아시려면 경매장 그냥 그 저기 어디야 사이트에 홈페이지에서 경매장 관련된 사이트 찾아보세요. 무슨 경매 무슨 사이트인지 지금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그 링크만 걸어놔가지고 거기 사이트 들어가셔서 조회보면 돼요. 나주 얼마, 뭐 서울 경매장 얼마, 경매가 얼마, 보시면 최고가 얼마, 뭐 특 얼마, 상 얼마, 다 나옵니다. 다 나와. 그거 보고 확인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뭐 확인할 줄 몰라서 안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다 할 줄 아시잖아요. 소비자들이 그거 모를까요? 다 알아요. 우리의 노고에 대한 치하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힘들게. 제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올리는 것도 또 한 가지 있어요. 저는 배 농사가 미친 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미친 짓이죠, 이거. 이 배 하나를, 내가 이 배 하나 생산하려고, 적과를 다 인공수분 해주고, 적과를 다 하나 해주고, 그리고 지베릴린을 지혜 처리를 다 해주고, 봉지를 하나씩 다 쌉니다. 이렇게 하나씩. 예. 그래서 몇 개 샀다는 것까지도 알아요. 미친 거 아닙니까? 진짜? 여러분들 고추 재배해서 고추 몇 개 땄는지 계산하세요? 고추 몇 개 달렸는지 계산하십니까? 고추 계산 안 하잖아요. 그냥 막 많이 열리면 막 해가지고 뭐 키로로 해가지고 그냥 무게로 달아가지고 뭐 해서 뭐 몇 근을 땄다 뭐 여기서 뭐 그래서 한 근에 뭐 2만 원씩 하면은 평당 얼마씩 내가 수확을 하고 있다 이렇게 계산하지. 우리 배처럼 이렇게 많은 걸 노지에서 진짜 장난 아닙니다. 우리 저희 배 농사 뭐 다른 과일은 제가 몰라요. 그래서 그분들도 물론 고생하시겠지만 우리 배 농사 지으시는 분들, 특히 저희처럼 직접 농사 지으시는 분들 칭찬합니다. 예. 대단하신 거예요. 제가 직접 해보니까 알겠습니다. 이거 배 하나에 2,000원, 3,000원 받아도 저는 싸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예? 여러분들은 사 드시는 분들은 이거 너무 비싸다 생각하실 수도 있죠. 맛없는데 비싸면은 이제 짜증 나긴 해요, 저도. 예? 저도 이제 물건을 사는 입장이고, 품질이 안 좋은데 비싸다. 그러면 안 사 먹죠, 당연히. 예. 그래서, 맛있는 배를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하죠. 모든 농가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신고가 참 아쉬운 게 그거예요. 이게 맛만 조금 더 있으면, 맛만 조금 더 있으면 진짜, 좋겠는데, 이 신고가 추석과, 어떤 이게 특수성과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그 시기에 꼭 따줘야 되고, 그 시기에 안 익었는데, 따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맛이 없고, 이게 계속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과일인데, 먹는 건데, 뭐, 아무리 제사상에다 그냥 올려놓고 이제 제사 지내고 하는 거 작물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걸 하고 나서는 먹잖아요. 응? 근데 맛이 조금만 더, 한 1브릭스 정도만 더 있었어도, 아니면 이게 조금 조생종만 됐어도, 어땠을까? 그러니까 원앙이나 신화같이, 그 정도에만 수확할 수 있는 시기가, 자리를 잡을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이제 신고배 농가들이 이제 방법을 찾아야겠죠. 그냥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팔 수는 없어요. 그거는 안 되는 거고, 가능하다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더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걸 좀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제 저도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재배를 하고 있는 거고, 재배하는 모습을 다 보여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저희 뭐 브릭스까지는 제가 나중에 측정 못하겠지만 이제 먹어볼 겁니다. 먹어보고 또 판매를 하고 이제 할 건데, 그런 정보를 또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과일 맛이 더 좋아지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서 좋아질 수 있다면 다 좋은 거 아닌가요? 나만 농사 잘 지어서 뭐합니까? 예, 같이 농사 잘 지으면 더 좋잖아요. 같이. 예. 저는 나주가 배 주산지라고 하지만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도 배 농사 잘 지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뭐 저만 뭐 많이 잘 지은다고 해서 뭐 좋은 것도 아니고 같이 부자가 돼야죠. 예.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길게 촬영을 했는데 오늘 이제 제가 오늘 날짜로 이제 배 봉지 1차 봉지 작업 완료가 됐고 그리고 이제 내일서부터 이제 2차 이제 뒷배 보러 다니는 거 한번 싹 돌고 그리고 이제 저기 이제 저는 고저 유인 도장지 제거 이제 이렇게 세 가지 또 계속할 예정이니까요.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제가 배 농사 짓는 거 이런 거 다 보실 수 있고 나중에 저희가 배 수확하는 것도 보여드릴 거예요. 어떤 식으로 제가 수확하는지도 보여드리고 우리 배 크기도 측정해서 중간중간마다 보여드리고 그리고 배 이제 선별할 때 선별해서 배 박스 포장하는 거 이런 것도 다 보여드리고 할 겁니다. 예. 자, 조금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쩌다 된 것입니다.